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 제조업 WBS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PM법 대표 오석현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현재 PM법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 캐롤라인 대학의 경영대학 교수, 그리고 교무처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이전에 저는 하나와 삼성에서 PMO 파트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으로는 경영학 박사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PM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디지털 전환에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WBS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WBS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5대 경영 전략, 우리가 주목해야 할 5대 경영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세계화 또는 탈세계화라 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ESG 경영, 그리고 특히 고객 중심적 경영 전략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그 5대 경영 전략 중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이 디지털적인 요소들로서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기업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그 방법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경영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공급망, 기업의 공급망이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업무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스트베드 환경에 머물러 있던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상용 기술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서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은 그야말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정점에 올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의 영역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의 고객의 경험 영역, 즉 고객과 관련된 영역이 디지털 전환의 큰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영역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큰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PM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기업의 운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좀 더 그 범위를 축소시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상 업무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일상 업무에서 우리는 PM들이나 프로젝트 팀은 수많은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보고 형식을 가지고 있고 문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중한 문서 작업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의 업무가 효율화되고요.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현황의 확인과 공유라는 측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누구와 이러한 프로젝트 현황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의 이해관계자들과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전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내부적인 이해관계자들, 특히 경영진들이 되겠죠. 이 경영진들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경영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 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즉 프로젝트 현황 보고의 디지털 전환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은 PMIS, 즉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도 더 가속화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1을 보시면 우리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온고잉 프로젝트의 납기, 기술, 비용, 고객 만족 등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 현황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일정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기회 요인이라든지 이러한 현황까지도 알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특히 비용에 대한 측면입니다. 비용이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비용에 대해서 단순 실적에 대해서,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만 보아왔는데요.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더 예측될 것인지, 이를 통해서 비용 측면에서의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도 살펴보고, 만약 리스크가 있다면 또는 이슈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나 프로젝트 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기반이 돼야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초적인 부분, 프로젝트 관리의 출발점, 기본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WBS입니다. 즉,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WBS를 간과하기 쉬운데요. 실은 이 WBS의 기반이 확고해져야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으로도 올바르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제 조건인 WBS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장표는요, WBS와 그리고 이 WBS를 실행하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이 활동들 안에 들어와 있는 재료와 관련된 우리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단 부분에서의 WBS는요,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일의 업무를 상세하게 정의해서 맨 밑단인 워크 패키지 단까지 상세하게 묘사한, 제시한 표가 되겠고요. 그럼 그 워크 패키지를 수행하기 위한 일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였고, 그 액티비티 안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을 나열한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WBS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WBS 구조는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1단계는요, 고객 사이드에서의 WBS입니다. 이 고객 사이드의 WBS는 솔직히 우리 계약 업체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고객도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WBS, 제품의 WBS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WBS를 조달하는 형태로 우리와 계약을 맺게 되죠. 즉, 우리는 고객의 WBS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Contract X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고객과 계약을 맺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WBS 1레벨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바로 우리는 고객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즉 계약서의 납품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WBS를 만들게 됩니다. 즉 계약서에서 우리가 납품하기로 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WBS를 만들게 되고요. 이 WBS를 분할해서 최하위단까지 분할하게 되면 우리는 워크 패키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워크 패키지는 우리가 계약 납품 항목상에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제품과 서비스의 최하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이 워크 패키지를 실현하는 실제적인 내부적인 우리 조직의 활동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워크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한 태스크 또는 액티비티 단이 되는데, 이는 회사 내에 관련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행부서, 해당 수행 기능 부서에 의해서 정의되는 태스크 또는 액티비티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WBS를 확대 해석할 때 워크 패키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이 액티비티까지 포함해서 WBS의 구성 요소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WBS의 작성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WBS를 레벨 단에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WBS 1레벨 단은 매니지먼트 단, 그리고 2, 3레벨 단은 우리가 통제 단, 컨트롤링 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레벨의 4, 5 단은 오퍼레이팅, 실제 실행 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벨 1에서 2, 3까지, 즉 워크 패키지 단까지는 PM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해서 WBS를 작성하게 되고요. 특히 무엇을 베이스로 하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약서 납품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게 되고, WBS 레벨 4, 5는 WPL이라고 해서 우리가 WPL, 즉 워크 패키지 리더가 됩니다. 워크 패키지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 리더가 실제 수행해야 될 액티비티를 작성하는 단이 되겠습니다. 즉, 이 WBS 4, 5 레벨은 실제 수행해야 될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상세한 스케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덕트 베이스의 WBS 전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이 A와 B와 C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를 PBS, 즉 프로덕트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형태로 구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 A, B, C로 표현을 하고, 이를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안에서 바로 PBS를 바로 구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안에서 이 시스템 영역을 서브 시스템 A, B, C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제품 기반의 WBS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프로덕트 베이스의 WBS 구성을 크게 큰 틀에서 두 개의 단계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자, 프로젝트의 한 부분, 즉 여기에서 예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스템에서 SCP, 여기 이제 제품 부분입니다. 이 제품 부분까지는 말 그대로 제품 파트입니다. 제품 파트이고, 이 제품 파트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직접 제품과 계약서 납품 항목의 납품 기준의 제품과 그 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활동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제품 영역, 즉 프로덕트 파트가 되겠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세스 파트라는 부분은 뭐냐면 수행에 대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 서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특정 일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일입니다. 공통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도 공통의 일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도 어떤 특정 부분의 시스템의 일이 아니라 공통 부분의 일이죠.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데이터나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들도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공통의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프로덕트 기반의 WBS를 구성할 때는 제품과 그리고 프로세스 파트, 즉 제품은 직접적인 일, 그리고 프로세스 파트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일의 관점에서 이 WBS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WBS 사례를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부분과는 약간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부분을 제가 왼쪽에 와 있고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른쪽에 와 있죠. 그렇게 위치만 바뀌었을 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통의 일과 직접적인 일,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이 이 WBS 사례 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고, 자, 그 부분은 바로 프로젝트 관리의 출발점,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WBS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각 조직 내의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는가, 각 프로젝트의 실행단에서 이를 반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복잡다단한 일일수록 항상 그 기초에서, 기본에서 모든 것을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PM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PM 디지털 전환을 위한 WBS 적용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